25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. 저는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. 지난번에 그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었냐면 까치 목소리, 그쵸? 목소리 안 나올 때 까마귀 소리, 깍깍, 깍깍, 그쵸? 기억나시죠? 자, 오늘은 제 책의 126페이지. 벌써 책이 한 24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. 지금 거의 반 나갔어요.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뭐 주말에는 뭐 영화 이야기도 하고 아니면 가끔 너스레도 떨고 진도도 나가고 좀 따라오기 벅차실 수도 있지만 그냥 그 흐르는 대로 들으세요. 뭐든지 억지로 하면 되지 않더라고요. 공부도 마찬가지고. 누가 공부를 어쩜 그렇게 잘하냐고 이제 물었더니 제가 좀 엉덩이가 무겁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. 무엇이든지 끈기 있게 오랫동안 지속, 그리고 일단 이끌어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겠죠. 그래서 모든 전문가한테 배우면 굉장히 빨리빨리 그 진도가 나가고 그리고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. 오늘 이제 챕터는 우리의 혀 굉장히 중요하죠. 그쵸? 혀가 없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셨어요? 좀 이제 다른 이야기지만 그 예전에 아주 뭐 중세시대 때라 그런 잔인하던 시절에 그 죄수들이나 어떤 그 벌을 줄 때 뭐 이렇게 혀를 자른다거나 이런 가장 아주 좀 잔인하고 너무 무서운 그런 이제 그 중세시대 때 이야기들 들어보셨죠? 그만큼 이 사람의 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몸의 구조 안에서도 그렇고 이 혀라는 이제 기관이 되게 이제 중요한데, 제가 오늘 혀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기, 혀를 한번 해보세요.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으셔야 돼요. 자유자재로 혀의 놀림을. 자, 그러면 혀도 근육이에요. 네. 모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. 근육이란 무슨 의미일까? 사용하지 않으면 단단히 굳어버린다. 자, 우리가 연세가 이제 드시거나 노화가 올수록 어떻죠? 근감소증이라는 거 굉장히 무서운 게 오죠. 근감소증, 골감소증. 그래서 요즘에 뭐 많은 TV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홈쇼핑에서 근육 강화제, 근육을 보충하는 뭐 식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행하고 있어요. 그만큼 근육이 감소하면 건강과 직결이 된다는 거죠. 항상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운동으로 또 다 완벽하게 근육이 생기지는 않아요. 그만큼 그 음식물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.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단백질 하면은 뭐 고기 종류들, 그죠? 소고기, 돼지고기, 뭐 이런 거, 닭고기 이런 거 드시지만 약간 그 농축돼가지고 좀 정제된 식품의 유형을 드시는 것도 좋죠. 그래서 요즘에는 뭐 산양류, 뭐 초유 이런 거 나오는데 가격대도 적당하고, 또 이제 분말 같은 경우는 우유나 아니면 주스에 이제 타서 먹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. 근데 사람들이 뭐 밥이 보약이라 야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. 밥이 물론 보약이에요. 음식물 섭취에 따라서 나의 건강이 좌우되는 것도 물론 맞아요.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노화가 진행이 될수록 이 섭취가 젊을 때는 무엇이든지 흡수력도 빠르고, 그쵸? 공부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잖아요. 뇌도 그렇고 빨리 받아들이는데 나이가 들면은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식품의 종류들을 드시는 거예요. 그래서 단백질 종류는요, 자주자주 드셔야 기운 난다. 우리가 맨날 저 고기를 먹어야 살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. 그리고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은 뭐 탈모가 온다던가, 특히 이 피부 자체의 표피가 막 쭈글쭈글해지고 피부도 진피도 이렇게 헐거워지고 느슨해지고 건강하지 못해요. 그래서 단백질을 꼭 드셔주는 게 좋습니다. 혀의 이제 근육 말하기 전에 충분히 이완시켜주는요, 앞에서 배웠었죠? 립버블 한번 같이 해볼까요? 아르르르르르르르 푸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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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 그래서 이런 식으로. 네. 그래서
충분히 이완됐을 때랑 혀가 경직이 되면 말도 경직이 되거든요. 목소리 자체도 경직이 돼요.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춤을 배우든 뭐 운동을 할 때도 자 어깨에 힘 빼시고요, 몸에 힘 빼시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든지 딱딱하게 경직이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사고를 불러일으키거나 말도 마찬가지로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. 자 그러면 혀의 위치는 입 안 바닥과 혀뿌리로부터 입 안으로 이 돌출이 되어 있어요. 그죠? 내밀어 보세요. 자, 말을 할 때 쓰이는 대표적인 조음기관, 도와주는 기관인 혀는 즉 근육을 잘 풀어주면은요 발음이 부드러워지고 좋아집니다. 발표나 연설 또는 방송 전에 잘 풀어주면은 스피치를 할 때 크게 도움이 돼요. 그래서 히 한번 웃고 보시코 숨을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아르르르르르 르르르르르르 푸르르르르르 이렇게 해가지고요 푸세요. 푼 다음에 스피치를 하면은 당연히 듣는 사람들에게는 한층 더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거듭나게 됩니다. 자, 혀를 뿌려준다는 거는 혀 뿌리까지 그렇게 한다는 의미예요. 저 내부의 안에까지. 가끔 뭐 한의원 같은 데 가면은 그 원장님들이 이상하게 혀를 내밀어 보세요. 그랬더니 건강이 안 좋네요. 혀의 상태만 보고도 백태가 끼어 있다거나 저는 살면서 딱 한 사람 봤는데 혀가 새까맣더라고요. 진짜. 와, 그 사람 건강 정말 안 좋은 사람이거든요. 한번 본 적 있었어요. 보기 흉할 정도로. 자, 코까지 혀를 한번 저도 해야 되나? 자, 위로 올려보고 올려봐서 이런 식으로 턱 밑까지 길게 혀를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. 네, 모양 이상하죠? 혀가 풀리면은 평상시에 어렵게 느껴졌던 단어가요 되게 편안하게 굴러가요. 발음할 수 있게 되는데 평소에 발음이 약간 뭉개져요.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? 이런 식의 그리고 혀 짧은 소리 그 귀엽게 낸다고 뭐, 오빠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거 그 애교 소리 그리고 이제 이런 소리를 내면은 많이 듣는 사람들은 이 발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혀를 항상 풀어주셔야 돼요. 단 혀 끝에 머물지 말고 혀 뿌리까지 깊숙이. 자 그러면 발음 문제에 있어서 조음장애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의 경우예요. 치열, 이가 들쭉날쭉한 사람들, 고르지 않는 사람들, 부정교합, 또 구개파열, 파열이 됐어요. 이쪽에 설소대, 이 혀, 설소대 단축증, 짧은 거, 혀가 좀 짧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런데 많이 이렇게 늘려주고 아까 제가 혀 바닥까지 하고 코까지 올리는 거 하면은 도움이 돼요. 우리가 왜 요가 같은 거 하면은 스트레칭하고 그러면 키도 막 크잖아요. 자, 그 다음에 청각장애. 잘 못 듣는 사람들은 사실은 말을 잘 못해요. 아무래도 전달력이 여기서 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들이 생겨요. 그 다음에 뇌병변. 말도 결국은 전두엽의 이제 문제인데 전두엽이 좀 발달한 사람, 해마 자체가 싱싱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말 잘해요. 술 많이 드시면 안 돼요. 우리가 알코올성 치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알코올은 말하는데도 엄청 치명적입니다. 그래가지고 우리가 술 많이 드신 분들 보면은 혀가 꼬인다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. 거기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. 자, 잘못된 발음 습관에서 기인한 아야, 어여, 가겨, 거겨 자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한 기능적인 원인도 있다는 거죠. 자, 첫 번째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설소대 단축증이라든가 뇌병변은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해요. 그래서 의사한테 가서 약도 먹고 또 교정도 받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. 두 번째는 코칭과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. 자, 발음의 형태는 크게 나눠서 대치해요. 서로 대치하고 또 생략을 할 수도 있어요. 약간. 그리고 첨가, 약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왜곡이 있어요. 왜곡. 잘못된 판단. 우리가 왜곡이라는 시선 되게 불편하고 안 좋은 거죠.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그 어떤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남이 한 이야기는 무조건 틀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섬에 갇혀요. 너무 아는 게 많은 사람들도요. 그 아는 지식 때문에 헷갈려서 정리가 되지 않는 바람에
스스로가 이제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 아는 척을 하면 사람들은 싫어하잖아요. 뭐 굳이 전문가도 아닌데 막 되게 이것저것 이상한 잡다한 지식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피곤함을 느껴요. 그럴 때는 좀 약간 경청 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, 대치는 특정한 음을 다른 특정 음으로 발음을 해요. 예를 들면은 자 같이 해볼까요? 사과인데 사과 시옷 발음 잘 안 된다 그랬죠. 사과 다과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. 다과. 시옷을 디귿으로 발음하는 경우를 우리가 대치라고 부르고요. 생략은 특정 음을 발음하지 못해서 말을 생략해요. 발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. 사과를 아과. 아가들이 주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. 애기들이 발음이 다 이렇게 완벽하게 이제 성장이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과. 기억을 생략하는 거예요. 모음만 발음하는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. 자, 그 다음에 첨가는 원래 없던 음을 이제 새 음을 덧붙여요. 없던 거를 살을 붙이는 거예요. 사과를 삭과. 자, 같이 해볼까요? 삭과. 그리고 기역 음을 첨가해서 사용하는. 왜곡은 어떤 음을 발음한 걸로 생각하지만 그게 결코 정확한 발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, 틀린 경우를 왜곡이라고 불러요. 정리 한번 해볼까요? 대치, 생략, 첨가, 왜곡. 함께 해볼까요? 자, 다과, 그 다음에 아과, 그 다음에 삭과. 네,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은 대부분 말의 속도에서 비롯되는데 말이 자꾸 앞서 빨라. 생각보다 빨라.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하게 돼 있고 말이 꼬여버려요. 뭐 거의 뭐 정신 하나도 없이 그냥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. 나는 대체 여기는 어딘가. 저 사람은 누구인가 할 정도로 정말 혼미해지죠. 자, 말의 정확도는 말의 속도에 영향을 받아요.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차분하게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. 자, 말이 빨라지면은 동시조음력이 함께 높아져야 하는데 이 동시조음력이라는 게 뭐냐면 조음 근육, 우리 이제 혀 같은 거, 그쵸? 도와주는 성대 같은 거 근육의 기능이 몸하고 똑같아요.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 걸을 때 보면 이렇게 어그적 어그적 옛날에 10걸음 걷던 거 막 2걸음 3걸음 막 뭐가 다 느려지잖아요. 기능이 마찬가지로 그 기능 자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, 자 동시조음력 말이 빠를수록 더 많이 요구되는데 문장이 길어지면은요 그 동시조음력의 능력도 오래 유지가 돼야 이 사람이 말을 빨리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.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러므로 이런 능력에서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전달해야 할 게 많은 사람들은 말이 빨라지거나 발음의 명확성이 떨어집니다. 빠르면 상대방도 조급함을 느끼고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심한 경우에는 근육의 움직임이 꼬여서 발음도 꼬이고 더듬거리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스피치 학원에 옛날 스피치 학원에는 보면 뭐 말 더듬 극복, 대인관계 뭐 좀 약간 능력 향상 뭐 이런 거 써 있잖아요. 자, 교수님, 저는 발음이 잘 안 돼 고민이에요. 설소대 수술을 해야 할까요? 수업 시간에 이제 이렇게 묻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수술까지 생각을 했다면 그 친구의 고뇌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. 남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. 그래서 다행히 학생은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었고 수술할 필요가 없었어요. 복식호흡과 보이스 트레이닝을 권했는데 열심히 따라와준 덕분에 이제는 많이 치료가 됐습니다. 사실 이제 이 학생의 경우는 어릴 때부터 만약에 그런 전문가들을 일찍 만났으면 교정을 했다면 좀 신경 써주는 부모님이 계셔서 뭐 키즈 스피치라든가 아니면 발성 자체를 집안에서 좀 시키고 뭐 볼펜을 물고 연습을 했다 하면은 이제 그렇게 고민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텐데 조기 교육적인 차원에서 정상적인 발음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많이 방치했던 경우였어요. 그러나 성인이 돼서 모든 조음은 이 동성이 멈춘 상태였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훨씬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운동도 마찬가지고 어떤 학습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은 실제로 돈보다도 시간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. 나의 시간을 함부로 빼앗기고 싶지 않다. 그 시간이면은 진짜 무얼 얼마든지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말이죠.
자, 사실 스피치에 능란하다는 이제 아나운서라 할지라도 이 매번 방송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건 아니에요. 나의 몸 상태, 컨디션, 그리고 뭐 그 전날 과음을 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몸이 좀 안 좋아, 아파. 이렇게 됐을 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하지 않나. 당일의 몸 컨디션, 전날의 행동 거지까지 잠을 좀 이제 못 잤어. 그래도 발음이 잘 안 돼요. 그래서 연관성을 띠거든요. 자기 관리가 철저한 그래서 직업입니다. 철저한 자기 관리가 아주 중요해요. 노련한 어느 아나운서 한 분도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짧고 하는 해프닝이 있었어요. 제가 아는 분이에요. 여기 앞에다가 써주셨죠. 굉장히 존경하는 분. 네, 이계진 아나운서. 필자라고 오랜 방송 생활 중 어찌 이런저런 실수담이 없었겠나. 내 딴에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한다고 방송 직전에 사탕이나 커피를 이제 즐기곤 했었는데 결국은 이걸로 사달이 났다. 꿀꺽꿀꺽 침이 넘어가고 그냥 방송하는 동안에 한 페이지를 다 못 읽는 거예요. 호흡이 가빠서 방송 내내 침이 꿀꺽꿀꺽 삼켜졌으니 어찌 진행이 매끄러울 수 있었으랴. 아유, 제가 오늘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어요. 목소리가 매끄럽지 못해 불편을 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. 이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과 멘트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자신의 혀의 움직임이나 발성이 제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. 모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충분하게 연습을 하면 해결이 됩니다. 단, 다른 일들처럼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. 자, 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라는 관계예요. 자, 이런 경우가 있어요. 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지시어를 쓰면 절대 안 돼요. 진짜 저 건방진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로 지시어를 쓰면 안 돼요. 우리는 말을 할 때 항상 어떤 상황을 얘기할 때 몇 시까지는 뭐 언제까지가 마감입니다. 뭐 몇 시까지 이렇게 해서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이런 말을 쓸 때도요. 번거로우시겠지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지만 아니면 조금 이해해 주실 수 있나요? 이런 쿠션 멘트가 이씨가야지 안 그러면 상대방하고 돌이킬 수 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. 그리고 그따위의 비즈니스는요. 그런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. 잘 될 수가 없어요.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? 그 오래오래 묵은 그 명언이 지금 현 시대까지도 아마 미래까지도 좌우할 거예요. 그래서 가정교육이 잘 안 돼 있거나 평상시에 부모의 말투를 따라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딴에는 당당하다고 그따위 말투를 쓰는데 제가 왜 또 화가 났을까요? 굉장히 자기 자신한테 마이너스고요. 만약에 대기업이나 그런 데서 그런 식의 어떤 CS를 하거나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직원이 있다. 네, 하물며 그게 나의 뭐 직원인데 이제 예를 들어 가족 기업도 있잖아요. 가족이다 이랬을 때는요. 그 회사는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없습니다. 저의 오랜 경험담입니다. 그래서 특히 우리가 카톡이나 문자 같은 경우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쿠션 멘트를 쓰시고 그 상대방한테 익스큐즈를 구하는 게 기본이라고, 기본적인 양질의 태도라고 생각해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혀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.